당뇨병 환자 600만 명, 당뇨 전 단계 1580만 명,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및 당뇨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진단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 상세히 알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공복 혈당 검사만으로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 전 단계의 인구가 158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및 당뇨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환자 수 591만 명을 30년 앞서 추월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질병 부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뇨병 완치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관리 여부에 따라 악화와 합병증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 진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당뇨와 당뇨 전 단계는 어떤 수치로 알 수 있을까요? 당뇨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인데 당화혈 색소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당화혈 색소 수치는 정상인데 혈당 조절이 안 되어 혈당 수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의 정상 기준과 당뇨 전 단계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복 혈당 검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복 혈당 검사는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한 상태에서 혈당을 체크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정상 수치는 100 이하이며 당뇨 전 단계 수치는 100에서 126 사이입니다. 만약 126 이상인 경우 당뇨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수 있어 몇 번의 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수치는 그때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손가락을 여러 번 측정해도 측정할 때마다 매번 들쑥날쑥 편차가 심하여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은 측정하기 전에 물을 마셔도 변하기도 하며 전날 스트레스와 운동, 불면으로 혈압 상승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측정의 장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손끝을 바늘로 찔러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점은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 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순간 혈당 수치라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은 순간 혈당 수치인 반면 당화혈 색소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약 3개월간의 평균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에 운동이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당화혈 색소는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당화혈 색소 검사에서 당뇨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 범위는 5.6 이하이며 당뇨 전 단계는 5.6에서 6.4,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 색소 검사의 단점은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해 측정합니다. 체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번거롭기도 하고 결과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장점으로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약 3개월간의 평균 수치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당뇨 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인 경우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검사를 권장합니다. 당화혈 색소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내과에서도 진행하지만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도 있으니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당화혈 색소를 잘 관리할수록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일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당활색소를 7까지 낮춘 환자와 당활색소가 9인 환자를 비교해 당뇨병성 망막증이 각각 얼마나 발병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7까지 낮춘 환자 그룹이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이 76% 적었고 진행은 54% 적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당활색소 7인 환자가 7.9인 환자보다 미세혈관 합병증이 25%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당활색소 수치를 낮추면 당뇨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당뇨 전 단계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과 식단 조절로 꼭 정상 수치를 만들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통하여 당뇨 전 단계 수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몸무게 줄이기,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제가 당활색소 검사에서 결과가 당뇨 전 단계인 5.8이 나왔습니다. 분명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무척 당황스러웠죠. 관리를 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운동을 시작하였고 일주일에 3번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단순 과당을 피하고 잡곡과 생선, 야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가 당뇨로 가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당활색소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고 내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다른 분께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